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지난번 이런 조종 장세와 비슷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고 또 지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부터 고래들의 흐름들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또한 고래들과 세력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들 역시나 이런 개별적으로 시장과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뭐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매매 트레이딩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와는 다른 부분들이고 금액적인 부분들에서도 많이 차이 나죠. 하지만 저희와 같은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들도 똑같이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래들의 흐름들도 같이 보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추후에 나타날 시장에 대한 심리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고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래들의 흐름들부터 먼저 체크하고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께도 여러 차례 한번 보여드렸던 것이지만 현재 1000만 개에서 1억 개 사이를 들고 있는 이더리움의 고래입니다. 이 빨간 색깔 보이시죠? 자, 이 고래들은 무려 6,800만 개 정도를 들고 있는 유통량의 40% 이상을 들고 있는 현재 이 고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지저분한데 다 지워놓고 보게 되면요. 자,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게 긴 흐름에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와서 봤을 때도 역시나 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더리움,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테이킹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밸리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이런 대형 고래들 같은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라서 이들의 평균 단가들 그리고 이들의 평균 이런 보유 기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보유해 나갑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기간들을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죠. 그래서 이 5년간 매입해왔던 고래들의 단가 자체는 현재부터 워낙 낮은 위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추천드렸을 당시 200만 원대 이후에 300만 원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나갔었죠. 이 당시에 여러분들께 나갔던 위치들이 왜 여기서 나갔었냐면 실질적으로 현재 보셨을 때 좀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더리움의 상승 추세,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을 삼아서 매수 매도를 해보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선의 교차 지점의 여기 가격, 이 1번 위치가 이 당시 2023년 12월 달에 고래들의 단가였습니다. 이 고래들의 단가를 이탈했을 때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이 고래 단가를 넘어선 순간부터는 항상 강세를 보여줬던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9월 달 당시에 시장이 크게 급락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이 당시에도 떨어졌더라도 최근 이 5년간 고래들의 평단,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의 교차 지점, 그죠? 교차 지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인다. 현재 이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이탈했을 때는 계속해서 고래들이 매집해가는 과정이고 이어서 현재 위치에서 고래 단가를 넘어갔을 때는 항상 강세인 시장들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강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 최근 4월달, 5월달, 6월달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들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어떤 코인도 이 자료들을 여러분 토대로 보시게 되신다면 이 급등하기 직전에 이런 고래들의 단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최근에 ETF 관련 이슈 때문에 또 많이 움직였었던 게 바로 도지코인이죠. 자, 이 도지코인도 보시면 어때요? 자, 우리가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닥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구간들별로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구간들에서 매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게 되죠. 그럴 때면 이런 지표들을 활용을 했을 때 교차 지점의 가격, 그죠? 교차 지점의 가격. 또 웅덩이 파지고 매집하는 과정 거치고 교차 지점의 가격,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 나간다면 강한 시세를 또 단기간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최근 ETF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이 고래들의 단가권들을 지켜주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40% 이상 또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고 현재 역시나 강하게 또 지지를 해주고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던 부분들은 아직까지 고래들의 매도가 아니라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다가 이 사이트들은 이 고래들의 흐름들은 공유해 드렸었죠.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더리움의 고점을 볼 때 제가 또 애용하는 하나의 확인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쉽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눌리는 구간별로 어떻게 되죠? 자, 고래들의 물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고래들의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모아갔던 물량들을 모두 털어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더리움은 쭈르르륵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물량이 거의 채워지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락하는 순간부터 해서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물량을 다시 한 번 더 엄청나게 매집을 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볼까요? 물량을 다 던졌네요. 이때가 언제였죠? 2024년 12월 이더리움이 550만 원대 고점을 찍었을 당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와서 긴 흐름대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 보시면 이 물량들이 아직까지 털리고 있나요? 자, 매도를 했나요? 아니죠. 이 절반 정도 물량들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이 고점이 현재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는지를 오늘 총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을까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시장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저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 한 번씩 구독 그리고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를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최근 들어서 여는 총재들 그리고 파월 역시나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들,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역시나 추가 금리 인하 여지는 제한적이다. 역시나 JP모건 역시나 인플레이션 진정 없이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 모두 물가를 관점으로 두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지 않고 소비가 둔화되게 된다면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소비자한테 반영이 되어야만 하는 건데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한테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 둔화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바로 이제 월 말에 항상 발표하는 미시간주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 달, 저저번 달에 보시면 항상 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가 자체가 안정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파월 역시나 최근 연설을 했을 때도 잘 보시게 되시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언제 발표가 되죠? 26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 자, 10월에도 금리 인하가 이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만 할까요? 바로 고용 자체는 견고해지면 안 된다. 자,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왜죠?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선제적 대응이에요. 이 선제적 대응이란 이유가 뭘까요? 자, 선제적이라는 게 뭐예요? 먼저 침체가 나오기 전에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물가는 좀 있으면 잡혀질 거니까 일단 고용시장부터 잡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게 이번 9월 금리 인하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이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져야지만 시장이 탄력을 붙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버블 장세를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 자체가 좋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물가 자체가 높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자, 물가는 잡힌다고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요. 그런 데다가
고용 자체가 좋아진다.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어려우시죠? 자,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경제라는 게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또 저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되면 또 이렇게 돼야 되고 언제든지 이런 변수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매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말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왜죠? 파월도 말이 바뀌는데 당연히 파월이 누구예요?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이런 전문가들도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왜요? 변수가 항상 따르기 때문이에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뭐 본론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그러면 이번에 고용지표, 자, 고용지표 언제 발표가 되죠? 10월 3일에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가 발표가 돼요. 자, 우리가 이 고용지표를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고 했죠? 그 전날, 그 전전날, 자, 표기는 아니었는데 이때도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고용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비제조업 고용지수가 나와요. 그 고용지수 결과치만 보면 3일날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예상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매주마다 발표하게 되는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고용 자체가 좋지 않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0월 3일 날 정말 좋게 고용이 좋지 않게 나와줘서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26일 날 이 개인 소비 지출 자체 물가가 어떻게 나와줘야 돼요? 높게 나와주면 안 돼요. 저는 일단은 3%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자 연은 총재의 에세이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에 대한 질문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여기서 핵심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물가를 3%에 만족하는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3%.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스텝까지는 용인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와도 3%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3%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줄게 라고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게 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와줘야 될까요? 2.9%에서 3% 이하로 나와줘야 됩니다. 3%도 솔직히 좀 많은 격이 돼요. 그래서 일단 기준점 자체를 여러분들께 2.9% 잡아 드릴 건데요. 소비 내역들이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시면 자,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나가나요? 이제 먹는 것이 되게 많이 나가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가죠? 자,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 자, 여러분들 보험비 많이 내시죠? 그렇죠? 부담 되실 겁니다. 그쵸? 만만치 않은 금액들이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서비스. 여러분들 구글, 아니 유튜브 유료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서비스. 그쵸? 그런 서비스들이 은근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분야에 대한 비중 자체가 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에서 PC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봤을 때 서비스 품목에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서비스 품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2% 정도 하락을 했다.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언제 나오냐면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구성 요소를 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결과치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자, 연방준비은행,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 이 자료입니다. 9월 달에 발표되는 것은 언제 거죠? 9월 달 것이 나오나요? 아니죠. 8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PC 인플레이션 봤을 때 2.89, 그리고 코어 PC는 3.0입니다. 자, 간당하죠. 이게 호재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이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말 간당한 수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상치를 대폭 하회한 수준이 났다. 그러면 시장이 대호재로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예상치 부합한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겠냐?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 고래들과 세력들은 물량을 매집해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흐름들에 따라서 추가 매수 타점,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 모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영상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고리들의 흐름들 맞춰가면서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핑이라든지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이제 유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돈 내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핵심적인 부분들만 제가 뽑아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 번씩 시간 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또 전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앞서서 항상 저희 먼저 구독자방에서 이렇게 또 먼저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수타점들 그리고 영상에서 전달드리는 게 한계라는 부분들이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매수가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중 조절이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다시피 고래들도 분할 매수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분할 매수예요. 한 번에 매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라는 게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비중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어떻게 비중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세하게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항상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 구독자방은 자 보시다시피 저 고정 댓글란에 링크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되어 있죠. 자,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문자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기는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방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는 방이라서 개별적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1대1 링크방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부분들 또 있으시고 걱정되시는 거 있으실 텐데 혼자 하시면서 아무래도 걱정되시는 부분들 사실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마치 이런 거죠. 숲속을 걷고 있는데 이제 뭐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숲속에서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앞을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확실성과 공포감이 여러분들을 많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같이 또 의견들을 나누고 하고자 이렇게 또 제가 구독자방을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